피렌체에서 플라톤 아카데미가 재건되고 이 교육기관이 설립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아카데미에 입학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물은 요한일까요? 아니면 마리아 막달레나일까요? 아주 쉬운 질문이지만 사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요한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게 해줍니다. 기적의 형상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만지면 기적의 형상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죠.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붓질이나 밑그림이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신이 직접 쓴 글자, 완전한 문장들이었습니다. 너무나 겹겹이 쌓인 물감층 아래에 묻혀 인간의 눈으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마침내 연구진이 그림의 고해상도, 스캔 이미지에 첨단 인공지능을 적용했을 때 표면 아래에서 해독된 것은 단순한 숨겨진 디테일이나 잃어버린 스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의도적이고 치밀하게 구성된 메시지가 작품의 구조 자체에 녹아들어 있었고, 예수의 형상에서 시작하여 제자들을 거쳐 나선형으로 퍼져나가며, 그 의미는 너무나 급진적이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97년에 그것을 소리내어 말했다면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최후의 만찬에 숨겨진 의미는 단순히 미술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림의 본질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이 걸작을 결코 예전처럼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숨긴 남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문서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의 개인 노트 수천 페이지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데, 거의 모든 페이지가 거울에 비친 글씨체, 즉 거꾸로 된 필체로 쓰여 있어서 거울에 비춰봐야만 읽을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왼손잡이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은폐 행위인지에 대해 수세기 동안 논쟁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의 노트는 단순히 좌우 반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서들은 암호화된 약어, 고안된 속기법, 그리고 연구자들이 500년이 지난 지금도 해독하고 있는 숨겨진 기하학적 도형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마치 다른 사람들이 문을 잠그듯 자신의 아이디어를 묻어버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가톨릭 교회가 지식, 신앙,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해 거의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독립적인 사고, 특히 성경이나 신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고는 단순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갈릴레오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주장을 펼쳤다는 이유로 훗날 가택 연금에 처해졌다. 조르다노 브루노는 비슷한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했다. 이미 남다른 생활 방식과 끊임없는 과학 탐구로 의심을 받고 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잘못된 생각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의 대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비밀리에 암호처럼 그림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1495년 최후의 만찬 작업을 시작했을 때 그는 당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구적으로 접착되는 젖은 석고에 안료를 바르는 표준적인 프레스코 기법 대신 그는 마른 석고 위에 유화와 템페라를 섞은 자신만의 물감을 실험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색감은 더욱 풍부해지고 디테일은 더욱 섬세해졌지만 물감은 거의 즉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벽화는 이미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미술사학자들은 이를 실패한 실험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기법이 전통적인 프레스코화로는 결코 불가능했던 것을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바로 겹겹이 쌓인 물감층입니다. 여러 겹의 물감이 물리적으로 겹쳐지면서
아래쪽 표면의 자국이 위쪽에서는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의도적인 것이었는지 아닌지는 여러 세대에 걸쳐 논쟁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결국 그 겹겹이 쌓인 층 아래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를 생각하면 이 질문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5세기 넘게 최후의 만찬은 밀라노의 그 식당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감탄하고 복원하고 사진 찍고 분석했지만 그 아래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아내지 못했다. 그 아래에서 식사를 했던 수도사들조차도 몰랐다. 수십 년 동안 그림을 복원해온 전문가들도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연구서를 쓴 학자들도 아니었다. 레오나르도가 숨긴 것을 마침내 볼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기계였다. 그리고 그 발견은 잡음으로 시작해서 미술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잡음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추측인지 명확히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니까요. 그렇다면 문서로 입증된 사실은 무엇일까요? 최후의 만찬은 20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인 과학적 영상 분석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1978년부터 1999년까지 핀인 브람빌라 바르셀로나가 주도한 21년에 걸친 대대적인 복원 작업 동안 적외선 반사 촬영 및 X선 분석을 포함한 첨단 영상 기술이 사용되어 표면 아래의 여러 층을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스캔을 통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원래 밑그림, 구도 과정에서의 수정 사항, 그리고 수세기 동안 쌓인 먼지, 습기, 그리고 잘못된 이전 복원 작업으로 가려져 있던 세부 사항들이 드러났습니다. 최근에는 할구천과 이탈리아 문화부가 협력하여 2007년에 160억 화소로 벽화를 디지털화하는 등 고해상도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통해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신이 결코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세밀함으로 그림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가 바로 이 이야기에서 다뤄집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필체와 암호화된 표기 체계를 전문적으로 학습한 최신 AI를 고해상도 스캔 이미지에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신경망이 5세기 동안 인간의 눈이 간과했던 그림 아래에 숨겨진 패턴을 찾아낸다면 어떨까요? 붓 자국이나 밑그림이 아닌 실제 단어들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빈치 해독, 다빈치 디코디드이라고 부르는 프로젝트의 전제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실제 이미지 처리 기술과 AI 패턴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가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연구팀은 이 시나리오에서 초분광 스캔 데이터를 레오나르도의 거울 필기, 노트 속기, 그리고 알려진 상징 어휘를 학습한 신경망에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 동안 시스템은 특별한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영상 왜곡, 섞고 변질 패턴, 노이즈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19일째 되는 날 시스템이 이상 징후를 감지했습니다. 예수상 뒤쪽 벽면에 희미한 자국들이 모여 있었다. 로시 박사가 피렌체 연구실에서 몇 주 동안이나 응시했던 바로 그 어두운 부분이었다. 붓 자국도 아니고 석고 균열도 아니었다. 뭔가 다른 것이었다. 완전히 그렇습니다. AI는 해당 표시가 무작위적인 풍화가 아닌 의도적인 필기일 확률이 67%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수치가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로시는 그것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페레티에게 전화를 걸었다. 67%였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고 근접한 증거조차 아니다. 하지만 논쟁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하다. 팀의 수석 영상 전문가인 마르코 페레티는 표시된 부분을 살펴보고 고개를 저었다. 그건 백화 현상이에요. 그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석고에서 광물 침전물이 새우며 나오는 거죠. 이탈리아 전역에 손상된 프레스코화에서 그런 현상을 100번도 넘게 봤다고 하더군요. 그건 아무 의미도 없었다. 로시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녀는 비교 자료를 제시했다.
표시된 기호들은 아룬델 사본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거울 문자 샘플과 나란히 놓여 있었다. 곡선 패턴이 불편할 정도로 비슷했고 표시 사이의 간격도 너무 규칙적이었다. 백화 현상은 글자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않는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벽의 각기 다른 부분에서 예측 가능한 간격으로 반복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페레티는 팔짱을 꼈다. 500년 된 페인트가 숨겨진 메시지를 보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확증 편향이 데이터로 위장한 것일 뿐입니다. 언쟁이 격렬해졌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젊은 연구원 한 명이 조용히 방을 나갔다. 팀원들은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었다. 절반은 낡은 석고 속에서 유령을 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의미 없는 균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믿었다. 나머지 절반은 자신들이 한 세기 만에 가장 중요한 미술품 발견의 문턱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한 가지에 동의했다. 공개적으로 추가 발언을 하기 전에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후 몇 주에 걸쳐 AI는 추가 자료들을 처리했다. 탁자 아래 그림자진 부분, 돌로 된 아치형 통로, 제자들의 옷자락 주름. 그리고 놀라운 건 똑같은 종류의 표식이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모든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작위로 나타난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특정한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항상 작품의 어둡고 덜 조사된 부분, 즉 복원가의 손길이 닿지 않거나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숨겨진 글씨층과 같은 곳입니다. AI의 신뢰도 점수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71%, 78%, 83%. 개별 글자 형태가 점차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거울 문자처럼 뒤집힌 글자들이 보였다. 시스템은 이를 그의 알려진 필체와 대조하며 점점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그렇게 잡음 속에서 몇몇 단어들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Ombra, Shadow, Verita, Truth, Tratamento, Betrayal. 페레티는 논쟁을 멈췄다. 그는 납득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방 안에서 가장 회의적인 사람이 침묵하는 순간 로시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광물 매장지를 찾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아래 숨겨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필체를 살펴보고 있었다. 누구도 발견해서는 안 될 글자들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발견을 넘어 마치 폭발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전환된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흩어진 단어들을 찾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부분을 처리할수록 조각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구절들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는 더 긴 구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개씩이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것들이 무작위로 배치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스템이 구조적인 패턴을 감지한 거죠. 예수의 오른손 부근에서 시작하여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며 제자들을 차례로 지나가는 나선형 무늬. 이 무늬의 배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작품 구성에 집착적으로 사용했던 수학적 원리인 황금 비율에 부합하는 비율을 따랐다. 이 글자들은 단순히 그림 속에 숨겨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건축적으로 작품에 녹아들어 있었다. 최초로 완전한 의미를 담은 문구는 예수상 바로 뒤 벽면에 새겨져 있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고풍스러운 피렌체 방언을 번역하면 빛이 인간의 손길을 드러낼 때 모든 믿음은 사라진다 라는 뜻이었다. 로시는 실험실에서 그것을 큰 소리로 읽었다. 아무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그 구절은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했다. 즉, 신앙 자체가 면밀한 검토 아래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 희생의 근본적인 순간을 묘사한 그림의 맥락에서 볼 때 그 메시지는 조용한 폭탄과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단 한 줄에 불과했다. 스쳐 지나간 생각일 수도 있었다. 노트에 적었던 내용의 일부가 작품에 스며든 것일 수도 있고 아직은 하나의 패턴이 될 수 없었다. 그러자 두 번째 구절이
유다 이스카리옷의 그림자 근처에 나타났다. 진실로 먹는 자는 자신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구절은 베드로 아래에 나타났다. 이해 없는 힘은 맹목적이다. 부활을 의심했던 사도 토마스의 말처럼 질문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명확함으로 가는 길이다. 각 메시지는 특정 제자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메시지는 믿음보다는 이성과 회의주의의 관점을 통해 해당 인물의 성경적 정체성을 재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이것들은 종교에 대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전에 가까웠습니다. 단순히 믿기보다는 생각하라는 초대였습니다. 레오나르도는 그림 자체에 철학적 틀을 심어 놓은 듯했다. 그것은 복종보다 탐구를 중시하는 틀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인간의 이성이 제도적 권위와 동등하거나 심지어 그 위에 있어야 한다는 이러한 생각이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유럽의 주류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점이다. 레오나르도는 단순히 시대를 앞서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세기에 살고 있었다. 로시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동시에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 뒤섞인 것이었다. 그녀는 22년 동안 이 남자의 작품을 연구해왔다. 22년 동안 논문을 쓰고 학회에서 발표하고 연구비 신청서를 작성하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예술에는 기존 연구가 겨우 긁어낸 듯한 여러 겹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주장해왔다. 동료들은 그녀의 이론을 낭만적이라고 불렀고 비평가들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특히 2016년에 나온 한 혹평적인 동료 평가에서는 그녀의 가설이 상상력은 풍부하지만 물질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묘사했다. 그녀는 그 거절 편지를 8년 동안 책상 위에 붙여두었다. 그리고 지금 새벽 2시 30분, 바로 눈앞에서 밝게 빛나는 모니터 위에 증거가 글자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발견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사 결과가 타당성을 입증하느냐, 아니면 무너뜨리느냐에 따라 자신의 경력 전체가 입증될지 여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인공지능이 방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벽화 오른쪽 아래, 제자의 발치 근처, 여러 겹이 페인트 아래에 묻혀있던 부분을 시스템이 재구성하여 더 긴 구절을 찾아낸 것이다. 권력을 쥔 자들은 미래 세대의 눈이 진실을 발견할 때까지 진실을 돌 밑에 묻어버릴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식을 억압하는 기관들을 향한 직접적인 비난이었다. 그 글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동시대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 글을 읽을 수 있게 될 누군가에게 보내는 것처럼 들렸다. 바로 우리에게 말이다. 며칠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던 페레티가 침묵을 깼다. 그는 알고 있었다고 조용히 말했다. 언젠가 누군가가 이 글을 발견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미래를 향해 글을 쓰고 있었다. 가장 깊은 층이 마지막에 드러났습니다. 예수 옷의 원래 안료는 너무 희미해서 최고 해상도의 초분광 이미징으로만 감지할 수 있었는데 그 아래에서 인공지능은 마지막 비문을 해독해냈습니다. 진리는 성인들의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복원된 모든 구절을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향하는 나선형 패턴을 따라 순서대로 조합하자 하나의 통일된 문장이 나타났다. 이성 없는 믿음은 진리의 잠이며 깨어난 자들은 금지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로시는 침묵하지 않았다. 그녀는 화면을 응시하지 않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웃었다. 짧고 숨가쁘며 약간은 엉뚱한 웃음이었다. 그녀는 그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든 것이 어떻게 변할지 또한 이해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 있으며 바로 이 부분에서 그 약속이 실현됩니다.
만약 이러한 연구 결과가 검증된다면,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독립적인 검증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단계입니다. 그 영향은 여러 분야에 동시에 파급될 것이다. 미술사적으로는 이는 최후의 만찬이 결코 순수한 종교적 그림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이중적인 목적을 가진 작품이었다는 것이다. 종교적 계약을 이행하는 공적 임무이자 지적인 반항의 사적 행위. 이는 이 그림뿐만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든 주요 작품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그가 이 그림에 글자를 숨겼다면 모나리자에도 숨겼을까요? 동방박사의 경배에는요? 미완성작인 성 제롬에는요? 전 세계 모든 박물관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든 그림을 다시 스캔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종교학계에서 이는 기독교의 가장 상징적인 예술 작품 중 하나이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의 마지막 순간과 연관 짓는 이미지에 화가 자신이 제도적 신앙에 대한 비판을 담아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림의 영적인 힘을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그 의미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최후의 만찬은 더 이상 단순한 신앙 행위로만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서가 될 것이다. 자유사상의 역사에 있어서 그것은 계몽주의적 사고방식의 기원을 2세기 이상 앞당길 것이다. 레오나르도는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린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로만 남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서양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검열 장치를 우회하기 위해 예술을 암호화된 소통수단으로 사용하는 비밀 철학자였을 것이다. 교과서는 다시 써야 했을 것이고 박물관 설명판도 업데이트해야 했을 것이다.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를 교회의 후원 아래 예술이 꽃피운 시기로 가르치는 방식은 그 시대 최고의 화가가 자신에게 자금을 지원했던 바로 그 기관에 은밀히 반기를 들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그림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는 가장 파격적인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연구 결과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 유출된 사전 공개 자료를 통해 그리고 이후 전 세계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반응은 로시가 예상했던 대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르네상스 역사학자인 제임스 화이트필드 교수는 48시간 이내에 BBC에 출연하여 이번 발견을 X선 분석을 통해 피카소의 숨겨진 그림들이 발견된 이후 주요 예술 작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재해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나선형 구조와 황금 비율의 배열로 인해 무작위적인 손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티칸은 3일 후 교황청 문화평의회에서 신중하게 작성된 성명을 통해 놀라운 기술적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성스러운 예술의 정신적 유산을 왜곡할 수 있는 섣부른 결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성명 발표 이면에는 훨씬 덜 외교적인 분위기가 깔려 있었다. 밀라노에서는 이 사건이 보도된 첫 번째 토요일, 약 300명의 사람들이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아 성당 앞에 모여 원본 스캔본 공개를 요구하는 사람들과 최후의 만찬을 건드리지 마라, 신앙은 데이터 세트가 아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든 사람들로 나뉘었다.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에서도 규모는 작지만 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정문을 6시간 동안 봉쇄했고 결국 미술관 측은 관람객들을 측면 갤러리로 우회시켜야 했다. 이탈리아 경찰은 결국 입구를 정리했지만 시위대와 르네상스 박물관 사이에 서 있는 경찰관들의 사진은 몇 시간 만에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온라인상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해시태그 답인치해독은 11일 연속으로 전 세계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음모론자들은 이 메시지들이 레오나르도가 비밀 결사의 일원이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이 발견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들이 항상 조직화된 종교를 의심해왔다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종교평론가들은 인공지능이 변형된 석고를 해석한 것에 불과한 내용이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가장 강력한 회의론자였던 페레티는 오히려 가장 효과적인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라 레푸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주변의 소음을 뚫고 핵심을 짚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신앙을 훼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레오나르도가 진실과 신앙은 적이 아니지만 권위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반종교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는 매우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연구팀은 모든 스캔 데이터, 모든 AI 신뢰도 점수, 모든 번역 자료를 공개적인 동료 검토를 위해 배포했습니다. 몇 주 만에 EMIT, 암스테르담 대학교, 교토대학교의 독립적인 분석 결과 해당 표시가 자연적인 석고풍화 작용과는 통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논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것이 진짜인가?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로 초점이 바뀌었다. 최초 발견 후 6주 만에 엘레나 로시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행동을 했다. 밀라노로 날아가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의 식당으로 들어가 최후의 만찬 앞에 섰다. 스캔도 디지털 오버레이도 아닌 그 자체였다. 그림 자체는 색이 바래고 갈라지고 덧붙여졌지만 500년 28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도 여전히 벽에 붙어 있는 듯은 매혹적이었다. 방 안은 조용했고 거의 경건한 분위기였다. 몇몇 관광객들이 근처에 서서 속삭이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녀가 무엇을 발견했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예수 뒤편의 어두운 벽 부분을 응시했다. 3,000마일 떨어진 지하 실험실에서 인공지능이 15세기 이후 햇빛을 보지 못한 물감에서 필적을 복원해낸 바로 그 자리였다. 그녀가 서 있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그림자뿐이었다. 그저 세월의 흔적일 뿐이었다. 이탈리아의 다른 오래된 교회들에 있는 낡아가는 벽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바로 그게 핵심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그것이 바로 핵심이었다. 레오나르도는 메시지를 눈에 보이지 않게 표현했는데 그 이유는 메시지가 당시 시대에 너무 위험해서가 아니라 물론 위험한 메시지였지만 언젠가 세상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알아챌 만큼 예리한 눈을 갖게 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작품을 의뢰한 밀라노 공작을 위해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수도승들을 위해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자들은 문 앞에서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제자들은 식탁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예수님은 가운데에 앉아 계셨는데 마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듯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표면 아래 어딘가에는 40개의 문구가 어둠 속에서 5세기 동안 그리고 앞으로 5세기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었다. 최후의 만찬은 하나의 비밀을 드러냈지만 갈라지고 빛바랜 벽을 바라보며 로시는 그것이 여전히 다른 비밀들을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레오나르도는 지금도 아직 할 말이 남아있는 듯했다.